자, 그리고 우리가요, 5, 6월 달부터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여러분, 우리 2차만 공부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2차만 공부하시는 분. 없어요? 자, 봅시다. 어떻게 하느냐면, 나도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나도 그럴 줄 알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공시법이 2차 과목이잖아요. 근데 내용은 어렵지만 양도 많고 내용도 시간도 배분도 적고 그러니까요. 이걸 하나 가지고 시간을 끌기가 또 그렇잖아. 여러분 일단은 뭐에 치중을 해야 돼요? 민법 개론을 좀 치중해야 돼요. 1차 합격해야 뭐가 있어요? 2차가 있잖아요. 2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5, 6월 달은 우리 책도 여기에요. 다른 책에 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분량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많은 편은 아닌데 이거보다 내가 5, 6월달 수업은 더 축소시켜 줄게요. 그래서 5, 6월달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요약집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요약집 수업하는데 여기 페이지 수가요. 내가 우리 학원 쪽에 넘기기를 146페이지를 넘겼는데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금방일 거예요. 아마 그럼 146페이지 같으면 이게 장수로는요 80장밖에 안 돼요. 80장도 아니다 70장밖에 안 돼요. 70장 같으면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아주 요만해요, 요만해.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뭡니까? 축약으로 정리해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뭡니까? 자, 7, 8월 때 문제집하고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쭉 나가버려요. 그래서 물론 그걸 보고 다 100점 맞을 수는 없지만은요. 우리가 24개 중에 한 11, 7, 8개 맞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축소합시다. 알겠죠? 축소합시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어떻게 돼요? 7, 8, 9월달 시간이 다가올수록 요약지 가지고만 계속 봐요. 보다가 만약 막히면은 뭘 찾아봐요? 기본소나 문제집 이렇게 찾아보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축소합시다. 그래서 근데 민법이나 개론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법 개론은 어떻게 돼요? 볼 거 다 봐야 됩니다. 다 봐야 되고 왜냐하면 민법 같은 경우는 판례 문제도 있고 또 어때 복잡한 문제가 나오고 작년에는 개론 문제 보니까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계산 문제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계산 문제도 이 개론 같은 경우도 능숙하게 좀 풀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작년에 한번 쳐봤거든. 쳐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 시간 한 10분 남겨놓고 계산 문제 아는 것도 몇 개 있거든요. 시간이 촉박하면 뭡니까? 떨려가요. 풀릴 것도 안 풀려요, 이게. 풀릴 거 안 풀리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런 것도 능숙하게 하려면은요, 여섯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도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공법 있죠, 공법. 공법도 분량 엄청나게 많잖아요. 공법도 그 양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공법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중개사 나가고 난 뒤에 있잖아요. 현장에서 주로 쓰는 법이 무슨 법이냐면, 공법하고 세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럼 세법도 등한시할 수 없는 과목이죠. 가만 생각해보니까 민법, 개론, 공법. 중개사법은 이게 전략 과목입니다. 무슨 과목? 전략 과목이에요. 그래 중개사법에서 고득점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과목이 이제 공시법 남아있잖아. 남아있으니까 결국은 다 하라는 이야기네. 결국 가만 생각해보니까 다 하라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민법, 개론, 민법, 개론을 좀 신경 많이 쓰고요. 공법도 시간도 좀 해야 돼요. 외울 게 많으니까. 중개사법도 투자 많이 해야 되고. 자, 봅시다. 참, 말을 괜히 꺼냈어요. 자, 볼게. 7번 볼게요. 7번. 근데 실제로 시험 끝나고 난 뒤에 있잖아요. 학원에서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공법하고 세법은 많이 쓰니까 뭡니까? 합격해놓고 있잖아요. 현장에 옛날에 중학생 많을 때는요. 합격해놓고 뭡니까? 중개사 일 하면서 뭐예요? 공법과 세법을 따로 들어온 분도 있었어요. 합격해놓고. 공법, 세법도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자, 7번 한번 봐요. 7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주소 증명 정보 나오죠. 자, 8번에 뭐 나와요? 주민등록번호와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나오죠. 찾으세요? 자, 볼게요. 자, 여기에 주소 증명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여기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있죠. 등기용 등록번호 있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에 공통점이 있어요. 요 세 가지에 기입 등기 아닌 것 있죠.
여러분, 기입등기란 말은요,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자, 무슨 등기 원인? 새로운 등기 원인. 대부분 등기는 기입등기예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대부분 등기는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예요. 그런데 이런 건 기입등기 아니에요.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멸실 등기. 이런 것들은 새로운 등기 원인이에요. 이미 있는 것을 고치거나 없애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고치거나 없애는 거지. 그럼 이건 기입등기도 아니다. 아니지요. 그럼 이 기입등기 아닌 것은요, 주소 증명 정보도 넣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도 넣지 않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다 넣지 않습니다. 다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그럼 거기 봐요, 거기. 거기 보면, 자, 주소 증명 정보의 7번에, 1번에 두째 줄 끝에 봐요. 1번에 두째 줄 끝에. 말소 등기, 변경, 경정, 멸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 기입 등기 아닌 것은 주소 증명 서면을 제출할 필요 없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8번에 한번 봐요. 8번에 자, 옆 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봐요. 말소, 변경, 경정, 멸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 기입 등기 아닌 것은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제출할 필요 없다 되어 있죠. 됐어요? 줄 긋고. 그 다음 다시 이제 7번 한번 봅시다. 7번에 그 박스 한번 봐요. 주소 증명 정보의 종류 나오지요. 대한민국 국민은 뭡니까?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주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요. 나오고. 법인은 뭡니까?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에 보면 법인의 본점 소식이 나오지요. 그 다음 법인 아닌 사단자란 뭡니까? 종중, 문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관 규약에 보면 종중사무소가 나와요. 이해되죠? 이런 것을 무슨 증명정보라 한다? 주소 증명정보라 합니다. 자, 무슨 증명정보? 주소 증명정보라 해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요 주소 증명정보는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일 때는요, 보존 등기일 때는 명의자 걸 제출합니다. 명의자 걸 제출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해놓고, 자, 소유권 이외의 이전 등기나 각종 설정 등기 있지요. 각종 설정 등기는 등기 권리자 걸 제출합니다. 각종 설정 등기. 자, 한번 봅시다. 전세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주소증명정보 누구 넣어요? 전세권자 거 넣어요? 전세권 설정자 거 넣어요? 전세권자 권리자잖아요. 그럼 요거 봐요. 소유권 이외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할 때는 전세권자 거 넣어요? 전세권의 양수인 거 넣어요? 전세권의 양수인 등기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요, 주소증명정보 누구 넣느냐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걸 다 제출합니다. 자, 무슨 등기만은? 소유권 이전 등기만은 권리자 의무자 걸 다 제출해요. 그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주소증명정보 누구 넣어야 돼요? 매도인, 매수인 거. 정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은 정여자, 수정자 거 다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주민등록번호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요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둘 다 있지요. 누구 걸 넣느냐면 등기 권리자 거만 제출합니다. 자, 누구 걸 제출합니다? 등기 권리자 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둘 다 넣어야 돼요? 매수인 거만 넣으면 돼요? 매수인 거만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소증명 정보는 둘 다 했잖아. 둘 다 했고 주민등록번호와 부동산 등기는 둘 다예요. 권리자 거만 넣으면 돼요. 권리자 거만. 그럼 누구 거 넣는다? 매수인 거만 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매수인. 요거는 권리자 거만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옆 페이지 봐요. 그렇지. 그거는 뭐, 자, 다시 한번 하면은, 내가 가르쳐 주시는 건 없고요. 이거는 본인이 느낌을 알아야 돼요. 등기 권리자란 말은 등기를 하게 되는 자, 등기부상 이득을 받는 자. 등기 의무자란 말은 뭐예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 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있는 자인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이 권리자예요? 매수인이 권리자예요? 매수인이 등기를 하게 되고 권리자. 매도인이 해줘야 되니까 의무자지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하면 반대지요. 매수인기 제하지니까 뭐예요? 의무자. 매도인은 도로 찾아오니까 뭐가 된다? 권리자. 이거는 뭐 본인이 좀 본능적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설명해 줄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에 부여기한 박스 있죠? 박스 찾으세요?
이거는 무조건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야 되는데, 자, 이거는 시험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작년에도 나왔고,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봐봐요, 거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나 국제정부나 외국기관 제외금이 쭉 나오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땅을 살 수 있죠. 그러면 권리자 맞잖아요. 권리자 맞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란 말은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예요. 자, 무슨 번호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무슨 번호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자, 무슨 번호를 대신할 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무슨 번호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입니다. 자, 그럼 이걸요, 여러분, 이걸 그냥 요약하면 이거 외우겠어요? 못 외우겠어요? 못 외우겠지.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외웠냐 볼게요. 한번 설명했지, 한번 옛날에. 봅시다. 이렇게 외웁시다. 군대를 제대하고 있지요.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사실을 보고 법주 먹으러 외출한다. 이렇게 외웁시다. 자, 군대를 뭐하고 제대하고 국가가 치는 뭘 보고 사실 보고 법주 먹으러 외출한다. 자, 이거 한번 봐요. 논리적이에요. 봐요. 여러분, 옛날 생각해봐. 옛날 남학생들 있잖아요. 옛날에 80년대 때, 90년대 때 남학생들 1학년 들어오자마자 치주 공부했어요. 뭐 그러면 복학하고 난 뒤에 공부했어요, 보통. 군대 복학하고 난 뒤에.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부터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봐요. 하석글로면 제가 놀고 있는데요. 뭡니까? 갑자기 문이 딱 열리면 어떻게 돼? 복학생이 들어오잖아요. 군복 입고 막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여학생들 봐요. 그때 복학생이 늙어 보여요? 파릇하게 보여요? 되게 늙어 보이잖아. 수염도 있는 들쑥하게 해가 있잖아요. 뭐, 이래 보면 확 표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걔들 보면은요, 늙어 보여요? 파릇해 보입니까? 걔들, 복학생들 23살, 24살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세월이 많이 먹고 이제 맛이 갔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군대를 하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자, 사실은 사법고시입니다. 국가에서 치는 뭘 봐서요? 사법시험 봤죠? 사시 보고 난 뒤에. 자, 여러분, 시험 보면 여러분 술 한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술 한잔 해야 되지. 우리 중개사 시험 보고 난 뒤에 술 한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시 보고 뭡니까? 술 먹으러 외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때 술이 뭐냐면 소주고 맥주 나오면 되는데 이게 소주 맥주 안 나오더라. 항상 법주입니다. 법주도 술이에요, 술 아니에요? 술이잖아. 자, 다시 할게. 군대를 뭐하고 제대하고 나서 국가가 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만다 외출한다. 그렇게 외워서 차를 붙여볼게요. 자, 요거 한번 봐요. 요거 찾아봐요. 여기에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찾아봐요. 박스에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 찾았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롯데그룹의 신격호 회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19살인가 뭐 20살인가 그 일본에 건너가가 자수성가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성가해놓고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땅을 샀어요. 그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이에요? 주민등록번호 없는 재외국민이에요?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가 19살 살았으니까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 땅 사면요, 그냥 주민등록번호 제출하면 돼요. 주민등록증 제출하면 돼요. 근데 봐요. 일본에서 태어난 5세, 6세들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땅을 샀어요. 주민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주민등록 없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번호가 필요하지요. 그럼 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누가 부여해준다? 대법원 소재지의 등기소에 등기관이 부여해줍니다. 자, 누가 부여해준다? 대법원 소재지의 등기소에 뭐라고? 등기관이 부여해줍니다. 이해돼서요? 제대 해결됐죠? 자, 또 제일 위에 봐요. 제일 위에 봐요. 제일 위에 칸. 국가나 지자체나 외국 정부나 국제기관이 땅 살 수 있죠. 근데 국가나 지자체나 외국 정부나 국제기관은 뭡니까? 주민등록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가 지정고시한다? 국 그대로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합니다. 자, 누가 지정고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찾아봐요. 요게 법인 아닌 사단재단 찾아봐요. 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 밀양박씨 종중이 땅을 살 수 있죠? 권리자 맞죠? 근데 밀양박씨 종중은 주민등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주민등록 대신할 번호가 뭡니까? 누가 보여준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여기 주의 좀 해야 돼요. 요때 시장, 군수, 정장은요, 관할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뭐에 제한이 없다? 관할에 제한이 없어요. 요렇게 시험 잘 나옵니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여한다. O다, X다. X지요. 제 말 이해돼요? 여러분, 밀양에 사는 밀양박씨 종중이 어떻게 땅을 샀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강남구청 가서 발급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관할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찾아봐요. 법인 찾아봐요. 법인. 법인은 뭡니까? 법주, 주된 사무소의 등기소에 등기한이 부여하지요. 그럼 요 주된 사무소는 뭡니까? 법인 같은 경우, 회사 같은 경우는 본점이겠죠. 본점.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한이 부여합니다. 됐죠? 됐고. 외국인 찾아봐요. 외국인은 두 개로 나눠야 되죠. 그 책에 두 개 나눠져 있죠. 체류지가 있는 경우하고 체류지가 없는 경우 나눠야 되지. 그럼 체류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여러분.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체류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체류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부산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체류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 체류지잖아요. 지금 부산에 머무르고 있잖아. 그럼 체류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 장이 부여해줍니다. 이해됩니까? 줄 나오죠, 이게?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일본에 머무르고 있는 일본 사람이 대리인 시켜서 토지를 취득했어요. 체류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때는 뭡니까? 대법원 소재지의 등기소에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세 장이 부여해줍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러분, 대법원 소재지라는 말 여기 쓰잖아, 지금. 근데 이걸요, 대법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잖아. 그럼 서울로 쓰면 될 걸 왜 대법원 소재지 이렇게 써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있잖아. 이 법을 만들 때잖아요. 그때 대법원이 뭡니까? 세종으로 온다, 안 온다. 뭐, 이게 말들이 좀 많았어요. 말들이 많아가, 그러니까 대법원 세종 이사가도 대법원 소재지는 세종이잖아. 서울에서도 대법원 소재지 세종이잖아. 그러니까 대법원 소재지 익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 이사가도 관계없잖아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다시 외워볼게요. 다시 외워볼게. 군대를 뭐하고? 제대하고, 국가가치는 뭘 보고?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뭐 한다? 외출한다. 나 이거 다 외웠는데요. 이거는 내 책임 아닙니다. 다 외웠는데, 군대를 제대하고, 국가가치는 사시 보고, 법주 먹으러 외출한다 했는데, 응용을 못해서 틀렸다. 그거는 뭡니까? 내 머리 책임이 아니에요. 알겠죠?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요, 법인 한번 봐요. 법인에 보면 외국법인 포함하는 데 있죠. 이해되세요? 외국법인 포함합니다. 근데 그 밑에 봐요. 법인 아닌 사단에다 한번 봐요.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외국법인 데 있죠. 요거는 뭡니까? 국내에 사무소, 영업소 없는 외국법인 있죠. 요거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쳐서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이에요. 누가 부여한다? 시장, 군수구청장. 자, 그 밑에 거는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봐요. 여기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게. 자, D페이지 넘겨요. 자, 대장정보입니다. 자, 그 줄만 끕시다. 첫째 줄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변경할 때 대장정보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입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인감증명서의 제출을 요하는 경우 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자, 거기에 보면 다음의 경우는 인감 제출을 요한다 되어 있죠. 1번이 기본입니다. 1번이 원칙인데, 자, 1번 한번 볼게요. 소유권 또 한번 쳐봐요. 소유권. 1번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할 때, 자, 누구의 인감명 미쳐요? 등기 의무자 인감 제출한다. 자, 누구의 인감명? 등기 의무자. 그럼 자, 봅시다, 여러분.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누구의 인감명명이에요? 매도인의 인감명명이에요? 매수인의 인감명명이에요? 매도인의 인감명명입니다. 누구의 인감명명? 매도인. 자, 다시. 소유권에 관해서 누구의 인감명 제출한다? 등기 의무자 인감명명. 자, 누구의 인감명명? 등기 의무자.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등기 의무자 인감명명인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 등기가 있어요. 자, 말소 등기 있습니다. 자,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있지요. 여기에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고, 설정자는 등기 의무자지요. 그러면 전세권 이전 등기는 전세권자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의 양수인이 있어요. 누가 등기 권리자예요? 양수인이 등기 권리자고, 전세권자는 등기 의무자지요. 그 다음 전세권 말소 등기 있지요. 전세권 설정자가 있고, 여기에 전세권자가 있지요. 권자가 있습니다. 지어지니까 전세권자가 뭐가 돼요? 등기 의무자고, 설정자가 뭐가 돼요? 등기 권리되지요. 자, 요거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인감증명을 넣어야 안 넣어요? 자, 다시 1번 다시 봐요. 1번 내가 봐요. 소유권 동그라미 밑줄 칠하겠지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명의, 등기 의무자 할 때 누구의 인감명령? 등기 의무자의 인감명령 제출하라 했잖아. 그럼 1번일 때는 인감명령 넣어야 안 넣어요? 안 넣는 게 아니고 넣습니다. 자, 봅시다. 인감명령 제출해야 돼. 왜 그러냐 봐요. 지금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전세권 설정자잖아. 그러면 누가 소유자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전세권자가 소유자예요? 설정자 집주인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맞죠? 그러니까 뭘 넣는다? 인감증명 넣어줘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근데 이거 봐, 이거. 요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겠지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왜 안 넣어요? 봐요. 예외물로 있습니다. 원칙 할게요. 등기 의무자가 누구예요, 지금? 전세권자지요.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지. 그러니까 인감증명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다시 아까 1번 한번 봐봐요. 1번 다시 줄 봐요. 소유권자가 등기 명의인일 때 마지막 줄에 뭐라 했어요? 등기 의무자에 뭘 제출한다? 인감증명 제출한다 했잖아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의무자지만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두 개로 갈라봐야 돼요. 소유권에 관한 저당권이 있고, 지상권과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이 있어요. 요때는 인감증명 넣죠. 저당권자 권리자고 소유자 의무자잖아. 근데 요때는 안 넣죠. 저당권자 권리자고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의무자니까 소유자예요,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 아니지. 이때 인감증명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2번에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말소할 때, 요것도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자, 믿으세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입니다. 자, 누구의 인감증명? 소유자의 인감증명이 아니고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이에요. 자, 소유자의 인감증명이다,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이다.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명이고, 일단 그렇게 그 정도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한번 봐요. 5번에 보면 협의 분할에 상속하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요. 이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가 4명 있는데요. 장남 명의로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형제들의 상속 보기서와 전원에 뭘 넣어야 돼요? 인감증명 넣어줘야 되지요. 자, 그러니까 큰 누나가 도장 안 주더라. 그 말이 뭐예요? 인감증명 안 떠주더라. 그 이야기예요. 전원 인감증명 넣어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등기 신청 시 제3자의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때, 여러분 임차권 이전 등기할 때 어떻게 돼? 임대인의 동의서 넣어줘야 되지요. 그럼 임대인의 뭐도 넣어주라? 인감증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고. 자, 3번에 보면 인감증명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죠.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외우냐면, 자, 7번 한번 봅시다. 아까 내가 1번이 원칙, 인감증명 제출할 때 원칙 이렇게 했죠. 1번이.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누구의 인감증명?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라 했죠.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인감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없는 경우란 말은 뭡니까?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할 때 인감명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있죠.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고. 세 번째는 등기 의무자가 뭐가 아닌 경우?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있지요. 이럴 때도 인감증명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번 한번 봐요. 환매특약등기. 요건 뒤에서 하는데 환매특약등기 옆에다 요래 적어놔요. 환매특약하고요 수용 요 두 개는요 요 기억할 필요 있어요. 등기 필 정보도 제출하지 않고 인감증명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요 적어놔요. 환매특약등기와 수용은 등기 필 정보도 제출하지 않고 인감증명 제출한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자 2번 한번 봐요. 등기 의무자 관공서. 관공서는 어디 걸려요?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어요? 진전이 확보되어 있죠. 관공서 가짜리 없잖아요.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고. 그 다음에 3번에 봐요. 소유권 보존 상속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죠. 그리고 5번 한번 봐요. 이행 판결 단독 신청이죠. 단독 신청. 수용은 방금 했잖아. 수용은 주로 관공서 개입되니까 진전이 확보되어 있죠.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6번에 봐요. 토지 분할, 상속자산 분할 협의서 동의 승소. 이건 넣으셔야 되는데 넣기 전에 이미 공정을 받았어요. 넣기 전에 이미 공정을 받았다는 것은 확인됐어요? 확인 안 됐어요? 확인됐으니까 인감증명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자 7번 한번 봐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말소 등기.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전 등기. 또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 왜 인감증명 안 넣어요?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뭐가 아닌 경우?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기 의무자가 뭐가 아닌 경우? 소유자가 아닌 경우 걸리고. 8번에 등기 명의 표시병 개명이 등기 명의 표시병 오늘 합니다. 개명. 멸실 부동산 표시병 다 단독 신청이죠. 다 단독 신청이니까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그냥 요 못 외우고요.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인감증명은 누굴 제출해야 돼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 넣어주라 했죠. 안 넣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나 이미 뭐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나 또 등기 의무자가 뭐가 아닌 경우? 소유자가 아닌 경우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뒤로 한번 넘겨봐요. 자 4번에 인감증명서의 용도 및 유효기간 나오지요. 요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4번 5번도 시험 잘 나와요. 자 여러분 나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최근에 있죠. 주민자치센터 가서 인감증명서 한번 발칵 뻗어본 손들 봐요. 최근에 뭐라 해요?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이런 말을 안 해요. 제일 처음에 오면은 전자지문기에 지문 찍으라 안 해요? 전자지문기 일단 지문 찍으라 해요. 신문 확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무슨 용도로 발급받았냐를 묻지요. 보통은 매매입니다. 매매고 그렇게 묻고 그리고 뭘 적으라 해요 여러분? 매수자의 인적사항 적으라 하지요. 자 그게 내가 매도인이 제출하려고 이제 필요한데 발급받을 때는 뭡니까? 매수자의 뭘 제출하라 한다? 인적사항을 적으라 해요. 그래서 미리 요걸 준비해 가야 되잖아요. 그 매수자의 주민등록부 다 적어야 됩니다. 그거 적을 때 내가 갑자기 나도 전화 한번 했거든요. 전화 내가 매수자 보고 주민등록 좀 가르쳐달라고 했길래 매수자가 경계를 표하더라고. 왜냐면 여러분 같으면 내 주민등록 가르쳐달라고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지. 보통 계약할 때 미리 같이 가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인감증 용도로 주민등록을 발급하려고 한다. 미리 양해를 좀 구해놔요. 알겠죠? 자 그렇게 그래 여기서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유효기간 나오지요. 무슨 기간? 유효기간 밑에 두 번째 줄에 발행일도 몇 개월이에요? 3개월 돼 있죠. 이 유효기간 외울 때 있잖아요. 거의 다 3개월이에요. 여러분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 다 발행일도 몇 개월이다? 3개월입니다. 그런데 매매 목록하고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 요거는 유효기간 규정이 있다 규정이 없다 이렇게 오고요. 대개 몇 개월? 3개월입니다. 대개 몇 개월?
3개월입니다.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처분, 인감증명서 대개 몇 개월? 3개월이고 이 두 개는 유효기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인감명 뗄 때 있잖아요. 보통 매매는 많이 떼잖아요. 매매일 때 요쯤 난에 사유용 용도가 나와요. 사유용 용도 나올 때 여기에 뭡니까? 매도용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일치해야 됩니다. 매매일 때는 반드시 뭐라고? 일치해야 되고. 근데 매매 이외에 있지요. 정여, 교환, 가등기, 전세권 설정이 있지요. 이것은 용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뭐 한다? 수리합니다. 자, 뭐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용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수리한다, 각하한다? 수리합니다. 매매일 때는 반드시 뭐라고? 일치.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볼게요. 5번에 제출하여야 하는 인감증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본인 인감증명이지. 요거 좀 주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자일 때 있지요. 문의자의 인감증명이에요. 법정 대리 인감증명이에요. 법정 대리인입니다. 뭐 2살짜리 꼬마가 인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누구의 인감입니다? 법정 대리 인감증명이고. 또 그 밑에 있죠. 법인 외국회사이죠. 다 대표자 인감증명이에요. 법인의 인감증명이 아니고 다 누구의 인감증명? 대표자 똑같이 쳐요. 대표자 인감증명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하고 재외국민 있죠. 요것도 시험 한 번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재외국민도 시험 자주 나오고요. 자, 외국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외국인을 보는데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나라하고요,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없는 나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감증명이요, 이 도장문화네요. 도장문화인데 이게 전 세계에 다 있겠어요? 특정 국가, 유교적인 입장이나 특정 국가만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만 정도입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대만. 그럼 자, 봐요. 일본은 인감증명이 있습니다. 그럼 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죠. 그러면 소유권자 등기부자 맞죠?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뭘 제출하면 된다?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돼요. 자, 그럼 책이 어떻게 되세요? 그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뭘 제출하면 된다?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일본은 인감증명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뭘 제출하면 된다?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돼요. 이해되죠? 일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뭘 제출하면 된다? 인감증명을 제출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거 한번 봐요. 이거 한번 봐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인감증명이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국 사람이 있지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을 팔았어요. 그러면 소유권자 등기부자 맞지요? 근데 미국 사람은요, 계약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장 탁 열고 탁 찍어요. 만년필 사인합니까? 만년필 사인하잖아요. 그 인감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인이 있지요. 틀림없다라고 뭡니까? 본국 관공서가 증명을 해주든지. 그럼 본국 관공서는 주로 어디를 말해요? 대사관, 영사관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죠? 본국 관공서가 증명을 해주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그 계약서를 뭘 받아라? 공정을 받아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이 있는 나라든 없는 나라든 외국인 입국에서 있죠.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어느 국민이에요? 재외국민 나오죠. 뭐라고? 재외국민. 자, 여러분 이것도 헷갈릴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법적으로 있지요. 외국 국적 동포하고요, 재외국민하고 여러분 법적으로 뭡니까? 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둘 다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이거는 뭐예요? 외국인입니다. 법적으로 해요. 법적으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국적주의를 취해요? 혈통주의를 취해요? 국적주의입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한 나라 정도 혈통주의 취하고 있는데, 혈통주의란 말은 뭡니까? 어느 나라 어디에 가 있더라도요, 저 나라 피가 조금만 섞이면 저 나라 국민을 인정해서 다 받아들여요. 어느 나라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가면요, 저 에티오피아 있잖아요. 그 흑인들도 유대 피가 있는 게 있어요. 다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자, 그러면 재외국민은 이거 한번 봐요. 일본에 가면 제일동포 많죠? 그 제일동포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했어요. 여기 뭡니까? 귀화입니다. 귀화. 들어봤죠? 그때는 외국 국적 동포예요. 그럼 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다? 외국 사람이다. 법적으로. 이해됩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분이 있어요. 누가 있느냐면 저쪽에 뭡니까? 저 독일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고 부산에 있는 저 할리 그도요. 영국인가 미국인가 어디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에 국적을 취득했어요. 독일 사람, 그 사람 뭡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저 나라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국적 취득했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공사 사장까지 됐잖아요. 맞잖아. 그래서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 그럼 요거는 우리나라 사람이고 요거는 외국인이지요. 재외국민은요. 재외동포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을 어떻게 돼요? 팔았죠. 그러면 소유권자 등기 문제 맞죠? 맞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감 제출해야 되잖아요. 제출해야 되는데 요거는요. 우리나라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돼요. 어느 나라? 우리나라. 근데 만약 우리나라 인감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없으면. 그때는 뭡니까? 채무 등록지나 재외국민의 채무 등록지 있지. 거기에서 인감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돼요. 하여튼 어느 나라 인감증명? 우리나라 인감증명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11번 봅시다. 도면 또는 뭐 나와요? 지적도 나오지요. 자, 11번 보기 전에 100페이지에 문제 한번 봐요. 다음 중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제출하는 인감명이 아닌 것은, 자, 1번 한번 볼게요.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 인감명이요. 맞죠? 자, 2번 한번 봐요. 건물 멸실 등기할 때 소유자 인감명이요. 제출하지 않지요. 왜 제출하지 않습니까? 멸실은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잖아.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고. 자, 4번 한번 봐요. 협의 분할할 때는 뭡니까? 전원에 뭐가 필요하다? 인감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5번은 뭐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요. 답이 눈에 딱 들어오죠. 몇 번에 눈에 딱 들어와요? 2번에 눈에 들어오죠. 됐고. 11번 볼게요. 다음의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1번에 보면은요. 우리가 여기 한번 봅시다. 토지의 소유권 보존이나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있지요. 이때는 도면을 안 넣습니다. 자, 도면을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건물에 대한 보존은 도면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봐요. 1대지에 있지요. 1대지에 수개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예요. 이때는 도면을 넣어줘야 돼요. 이 건물과 건물의 간격을 알기 위해서 뭘 넣어줘야 된다? 도면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대지에 수개의 건물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할 때 뭘 넣는다? 도면을 넣어주고. 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봐요. 2번에 뭐 나옵니까? 구분건물 보존 등기. 여러분 아파트 살 때 보면 평면도 있죠. 있잖아. 그 베란다 있고 평면도 있잖아요. 도면 넣어줘야 됩니다. 구분건물 보존 등기할 때. 그 다음에 3번에 부동산 일부의 전세권, 임차권 할 때 도면 넣어줘야 되고, 건물에 분할 등기할 때 도면 넣어줘야 됩니다. 하여튼 일부 동그라미 쳐요. 일부일 때는 뭘 넣어준다? 도면 넣어줍니다. 뭘 넣어준다? 도면 넣어줘요. 근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보면 전세권하고 임차권 있죠, 거기에. 일부에. 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전세권 등기할 때. 자, 7번. 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제 5층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층짜리가 있는데, 이게 4층은요, 학원이 있어요, 학원. 학원에 A가 전세권을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뭡니까? 여기에 오락실, 당구장, PC방, 이렇게 있어요. 자, 요거 보면은, 요 학원도 건물의 일부예요? 건물의 일부 아니에요? 건물의 일부지요. 근데 요거는 건물의 일부라도 특정층 전부를 사용하지요. 자, 뭘 사용한다? 특정층 전부를 사용할 때는 뭡니까? 도면을 넣을 필요 없습니다.
자, 도면을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뭐, 도면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냥. 이게 다 학원이니까. 근데 여기 봐요. 요 건물 일부 맞죠? 이럴 때는 뭡니까? 오락실의 범위, 당구장의 범위, 또 PC방의 범위. 이럴 때는 뭘 넣어준다? 일부잖아. 뭘 넣어준다? 도면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부일 때는 도면 넣어주는데요. 근데 건물의 일부라도 뭐를 사용할 때는 특정층 전부를 사용할 때는 도면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건물의 일부라도 뭐를 사용할 때는 특정층 전부를 사용할 때는 도면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이해관계는 승낙서 넣는 거 있죠. 주로 봅니다. 고민대 오도 시험 한 번씩 나와요. 권리에 관한 것이 자주 넣습니다. 권리의 변경, 경정, 말소, 말소복 다 권리에 관한 거예요. 그럼 권리에 관한 건데, 그러면 이런 거는 안 넣습니다. 우리 부동산 변경이 있지요. 부동산 변경, 멸실 등 이런 건 권리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 또 등기명인, 표시변경, 개명 이런 거 있잖아요. 등기명인, 표시변경 이런 주 사실이죠. 개명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승낙서, 이해관계에 승낙서를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안 넣습니다. 자, 부동산 변경, 멸실, 등기명의, 표시변경 이런 건 사실은 승낙서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에 13번 봅시다.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과 무슨 목록이에요? 매매 목록 나오죠. 자, 이거는요, 강의를 들으면은요, 이게 쉬워요. 강의를 들으면. 자, 이거 한번 봐봐요. 2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의 범위 한번 봐봐요. 뒷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매매 동그라미 쳐요. 자, 뭐에 적용이 있다? 매매만 적용이 있습니다. 뭐에 적용이 있다? 매매만 적용이 있고. 2번에 동그라미 쳤죠? 몇 페이지? 102페이지. 2번에 첫째 줄에 매매. 그 다음 보고 봅시다. 3번 한번 봐요. 3번에 보면 3번에 세 번째 줄 끝에 봐요. 줄 겁시다. 신고 필증을 교받았죠.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 필증 받죠. 신고 필증 받았으면 이미 확인됐겠죠. 확인됐으니까 뭡니까? 금인을 따로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금인이 어제됩니다. 자, 금인이 뭐 돼야 된다? 어제돼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이 뭐 된 것을 본다? 어제된 것을 봅니다. 이해됩니까? 금인을 따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미 뭐 확보됐으니까 진정성이 확보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거래가 있던 게 한번 볼게요. 요거는 설명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잘 들어봐요. 지금 해볼게요. 자, 이거 봅시다. 2006년 매매일 때입니다. 매매일 때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이고요. 계약이고 2006년 6월 1일 이후에 등기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나온 게 지금 한 몇 년 돼요? 한 12년 됐지요? 12년 됐잖아. 자, 되고, 자, 이때요. 매매일 때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는 경우 있고요. 두 번째는 거래 가액을 등기하지 않고 있죠.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요. 번호를 기록하는 경우인데, 일단 요 책에 요거 한번 봐요. 여기. 거기에 보면은, 자, 봅시다. 어디 보느냐면은, 그 다만크는 거 있죠. 1번에 셋째 줄에. 4번에 1번에 셋째 줄. 다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다만 동그라미 치고, 요 세 가지 있죠. 봐요.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 등기 신청할 때, 그 밑에 매매를 하더라도 판결 등기할 때, 그 다음에 가등기 할 때, 자, 뭐 할 때? 가등기 할 때, 마지막 줄에 뭐 돼 있어요? 거래가액 등기한다 돼 있어요? 안 한다 돼 있어요? 안 한다 돼 있죠? 자, 봅시다. 이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제가 이 거래가액 등기하는 건 언제부터 시행한다 했어요? 2006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이고, 2006년 6월 1일 이후에 등기할 때 아니에요. 그럼 2006년 뭡니까? 1월 1일 이전에 계약일 때는 거래가액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매매라 하더라도 판결 등기할 때. 자, 이건 왜 거래가액 등기 안 하냐 봐요. 자, 내가 올라봐봐요. 지금 내가 판사인데 이분이 매도인이고 이분이 매수인이에요.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있어서 재판까지 왔어요. 그럼 판사가 재판 때릴 때 있지요. 매도인 보고 얼마 주고 팔았느냐, 매수인 보고 얼마 샀느냐 물어보겠죠.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거래가액이 노출돼요, 노출 안 돼요?
노출되잖아. 다 알잖아, 그러면. 다 아니까 뭡니까? 등기부에 거래가를 적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다 아니까. 이해됩니까? 세 번째, 가등기할 때. 여러분, 가등기할 때 내 집이 돼요? 본등기할 때 내 집이 돼요? 그렇지. 본등기할 때 내 집 되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는 거래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이해됩니까? 요 세 가지는 거래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봅시다. 자, 첫 번째. 매매 목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고 요게 토지. 자, 부동산 매매입니다. 자, 부동산 한 개고 매도인도 한 사람이고 매수인도 한 사람이지요. 이때는 매매 목록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할 때는, 이때는 바로요, 여기 거래가액이 나옵니다. 등기부에. 각구에 있죠, 각구에. 1. 소유권 이전하고 5억 7천, 이렇게 거래가액을 바로 등기합니다. 거래가액을 바로 등기합니다. 두 번째, 매매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자, 매매 목록을 많은 경우다 작성하는 경우예요. 자, 어떤 경우냐 봅시다. 첫 번째, 갑이 있고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데 여기에 토지 부동산에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입니다. 자, 그럴 때는 뭘 작성한다?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또 두 번째, A, B, C가 매도인이고 갑, 을, 병이 매수인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한 개지만 여러 명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죠. 이때도 뭘 작성한다? 매매 목록을 작성합니다. 작성하는데 저 주의할 게 있어요. 요 토지가요, 여기 서초구고요, 요 토지가 강남구예요. 그럼 이렇게 따로따로 신고하지요. 이럴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면 따로따로 신고할 때 매매 작성 안 해요. 자, 그래놓고 매매 목록, 요거 매매 목록 작성하는 거 볼게요. 요걸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매매 목록 제7호 이렇게 하고요. 요거 전체 가격이 10억입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1, 요 토지. 두 번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1의 1입니다. 자, 이럴 때 매매 목록을 작성했을 때는요, 여러분 등기부에 거래가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거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어떻게 하냐 봐요. 여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요, 이렇게 매매 목록 제몇호 7호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매매 목록 뭐만 기록한다? 번호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 매매 목록 번호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표시와 거래가액을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자, 책 한번 봅시다. 책 한번 볼게요. 자, 기억본 봐요, 거기. 102페이지 기억본. 매매 목록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돼 있죠. 필요 없는 경우는 각구에 권리자금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 기록한다 돼 있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봐요. 매매 목록이 제출된 경우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자, 밑에 세 번째 줄 봐요. 따라서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에 등기부 각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대신 뭐를 기록한다? 매매 목록 번호입니다. 그럼 매매 목록 번호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거래가액과 부동산 표시를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 수 있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봐요.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한 개의 신고 표시 2개 이상이 부동산일 때, 근데 갈로 한번 봐요. 한 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록한 경우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져 있죠. 그 관할 관청이 달라 믿으세요. 관할 관청이 다를 때는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죠. 안 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거래되는 부동산이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매매 목록 작성하지요. 작성하고. 자, 그리고 이 매매 목록은요, 하나 옆에 적어 놓으면, 매매 목록은 광의의 등기부입니다. 광의란 말은 뭡니까?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광의의 등기부고,
영구 보관합니다. 영구 보관하고 또 요거 매매 목록은 유효 기간 규정이 있다,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다겠지요. 자, 매매 목록은 무슨 등기부고? 광의의 등기부고, 영구 보관하고, 유효 기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고. 자, 105페이지. 조금 쉬었다 할게요.